자,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마플 시너지와 마플 교과서 개념편으로 개념 모음집을 쌤이 편집해서 겨울학기를 전체를 끝냈고요. 지금 우리의 목표는 수능이자 동시에 1학기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확률까지 일단 EBS 수능 특강과 그 다음에 마플 시너지 남은 짝수번 문제, 그 다음 오늘 나눠드린 풀수록 기출문제집까지 해서 병행해서 가도록 하는데, 수업에 대한 계획은 어차피 어디 나와 있냐면 쌤이 여러분들 단톡에 올린 진도계획표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우리가 수능 특강의 여러 가지 순열을 다루면서 원순열과 중복순열과 같은 것이 있는 순열까지 다루는 그런 선택을 좀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원순열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를 다시 한번 조금만 해드릴게요. 원순열이라고 하면 순열 자체가 서로 다른 것들을 서로 다른 자리에 배열하는 것이 순열인데, 그치?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순열인데, 원순열은 그 배열을 원에다 한다는 뜻이죠. 그치? 그래서 어떤 원 모양에다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나열을 할 건데, 그랬을 때 회전해서 겹치는 경우는 일치한다 라는 조건이 껴있는 경우니까 우리가 어떤 배열이 그 순서를 하나씩 바꿀 때마다, 이동을 할 때마다 다 같은 경우로 치부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6개의 자리가 있어요. 여기다가 A, B, C, D, E, F를 배열할 거야. 근데 내가 어차피 6개를 배열한다고 치면 A, B, C, D, E, F로 배열하는 것이나, A부터 쭉 같은 순서를 배열하는 거나, 여기가 A가 돼서 같은 순서를 배열되는 거나, 여기까지 와서 같은 순서를 배열되는 거나 다 같은 경우이니까, 그치? 여러 개를 해주면 안 되니까 한 번을 세야 되는 경우가 매번 6번씩 겹쳐서 해주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내가 일단 6팩토리얼로 직순열로 계산한 다음에 걔를 겹치는 매번 6가지 경우로 나눠주면 5팩토리얼로 계산하게 되고, 얘가 원순열의 경우의 수다, 이렇게 일단 정리할 수 있는데, 이게 쌤이 옛날부터 얘기했던 첫 번째 방식이었지? 그치? 첫 번째 방식은 먼저 직순열을 가해주고 그 다음에 그 직순열에서 겹치는 부분을 만회하는 쪽으로,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어. 근데 질러놓고 만회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방법으로서 뭐가 있니? 일단 한 친구를 먼저 집어넣고, 그치? 왜냐하면 내가 어떤 A란 친구를 주인공 삼아서 이 6개의 자리에 배열을 한다라고 하면, 선생님 그러면 서로 다른 6개의 자리 중에서 한 군데를 선택해서 육시를 하는 거예요? 아니지. 왜? 이 6개의 자리는 지금 정체성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A를 대입할 때, A를 집어넣을 때 여기 집어넣건 여기 집어넣건 어디 집어넣건 다 같은 경우죠. 왜? 돌아가면 다 똑같은 자리니까. 그래서 A를 한 군데에 딱 집어넣게 되면 얘는 경우의 수가 안 되는데, A가 들어오자마자 남은 자리 다 뭐가 되는 거야? 정체성을 가진 자리가 되는 거지. 왜? A 왼쪽 자리, A 왼쪽에서 두 번째 자리, A 왼쪽에서 세 번째 자리, A 오른쪽 한 자리, 오른쪽 두 번째 자리 라는 자리가 다 이제 A가 들어오는 순간에 위치관계가 결정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직순열로 계산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이 뭐였어? 일단 처음에 1이라는 경우의 수로 A를 배열합니다. 그 다음 A가 들어가면 남은 자리는 다 구분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걔에다 나머지 5명을 이렇게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5팩토리얼 120으로 이게 두 번째 방법이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어.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1번 방법이 더 편할 수가 있으나 점점 문제가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2번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다른 이제 도형으로 이거에 대한 증명을 한 번만 더 해볼게. 우리가 원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직사각형의 탁자를 상상할 수도 있죠. 자, 여기 8명을 앉힐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을 앉힐 거야. A, B, C, D, E, F, G, H까지. 자, 이랬을 때 내가 똑같이 이번에 1번 방법으로 배열을 하게 되면 일단 8명을 다 앉힐 거니까 8팩토리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A, B, C, D, E, F, G, H 탕하고 배열했어. 얘가 탕하고 정해졌죠. 그러고 나서 하나 회전할 때마다 이게 겹치는 경우니? 그렇진 않지. 얘를 한 자리씩만 회전시키면 A, B, C, D, E, F, G, H 오기 때문에 방금 셌던 경우랑은 회전을 시켜도 일치하지 않죠. 그럼 다른 경우지. 그럼 얘를 돌리다 보면 언제 일치하게 돼? A가 이렇게 네 번째 자리에 오게 됐을 때, 그치? 그러면 이렇게 돌렸을 때 결국 일치하는 경우니까 A는
전체 8번을 회전했을 때 여기서 한번, 그러니까 여긴 원래 자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겹치는구나. 그러니까 총 2번 겹치는 거 맞죠? 그래서 회전해서 일치하는 경우가 2개이기 때문에 2로 나눠주면 결국에는 2분의 8 팩토리얼이 1번으로 계산한 결과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건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두 번째 방식으로 얘를 계산하려면 A라는 주인공을 딱 정해주고 A를 먼저 어떤 자리에 집어넣는 거야. 괜찮아? 집어넣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는 A를 집어넣을 때 경우의 수가 한 가지였죠. 왜? 6개의 자리가 다 정체성이 없는 자리니까. 하지만 지금 이 그림을 생각해 보면 이 자리와 이 자리는 다르죠. 또 이 자리도 다르지. 이 자리도 달라요. 근데 이 자리는 다르니 안 다르니? 얘는 안 다르죠. 왜? 얘랑 겹치잖아. 이 가장자리로 긴 탁자에 혼자 앉는 상석 있죠? 여기도 상석이고 여기도 상석인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가 테이블의 왼쪽 자리죠. 근데 여기도 테이블의 왼쪽 자리잖아. 여기 테이블 가운데 자리고 가운데 자리고 오른쪽 자리고 오른쪽 자리니까 4개는 서로 구분이 돼. 다 달라. 하지만 얘네 4개까지 셀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A란 친구를 집어넣을 때 A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기 때문에 4를 곱해 놓는 거예요. 아까는 1을 곱해요. 왜? 다 똑같은 자리니까. 근데 지금은 하나, 둘, 셋, 4개가 구분되는 자리입니다. 선생님, 꼭 얘네 4개로 해야 돼요? 아니, 얘로 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종류가 2종류씩 있는 거잖아. 총 4종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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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그치? 그러니까 4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중에 A가 어느 한 자리 쾅 하고 들어가게 되면 A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남은 자리는 A와의 관계가 다 형성되는 거 맞지? 그치? 그러니까 다 다른 자리이기 때문에 남은 7명은 어떻게 한다? 7팩토리얼이라는 직수열을 배열한다. 그럼 실제로 8팩토리얼을 2로 나눈 것과 4 곱하기 7팩토리얼은 같을 수밖에 없죠. 왜? 8팩토리얼은 8 곱하기 7팩토리얼인데 걔를 2로 나눴으니까 4 곱하기 7팩토리얼일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 둘이 같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은 1번도 잘 하셔야 되고 2번도 잘 하셔야 된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나 해볼게. 자, 그랬을 때 밑에 딸려있는 이제 유제를 조금 풀어나갈 건데요. 다음이구나. 다음 페이지에는 예제를 좀 볼 거야. 자, 예제를 봤을 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거나 이런 거에 대한 훈련은 충분히 해왔던 거 맞거든요. 얘들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수하 단계에서, 그러니까 원순열로 들어오기 전에 고등수하의 경우의 수 3개 있었지. 순열 조합까지. 그거 우리 먼저 학습했었죠. 거기서 이웃한다랑 이웃하지 않는다의 조건 우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억나? 자, 어떤 친구들이 반드시 이웃해야 돼. 그러면 진서가 이웃해야 되면 어떻게 했었어? 만약에 A, B, C, D, E 5명을 배열할 건데 A, B가 꼭 이웃해야 돼. A를 한 개로 보고. 그렇지. A, B를 한 뭉탱이로 봐. 그럼 전체가 몇 명으로 간주되는 거야? A, B, C, D, E가 있었어. 4명으로 간주돼 놓고 4명을 배열하죠.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 곱하기 2. A, B가 서로 자리 바꾸는 거. 이게 이제 이웃한다는 조건이 있을 때였어. 그치? 그러면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으면 내가 여러 번 이거 얘기했었지. 주은아,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그 사이 먼저 배열하고. 먼저 배열하고. 누구 빼놓고? 사이 안 좋은 애들 빼놓고. 그치? 왜 싸우고 주러리야? 하면서 걔네들 빼놓고 생각하는 거지. 걔네들 먼저 배열해 놓고 걔네 빼고 나머지 빈 공간, 빈 공간, 빈 공간, 빈 공간에다가 걔네들이 서로 다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자,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차피 원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될 텐데 쌤은 지금 유제 1번이랑 유제 2번을 여러분들이랑 한번 다뤄볼게. 자, 유제 1번 문제 먼저 봅시다. 그림과 같이 원형의 탁자에 6개의 의자가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져 있다. 자, 3학년 학생 2명이 있고요. 2학년 학생 3명이 의자에 앉을 때 빈 의자의 바로 양옆에 3학년 학생이 앉아있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하고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자, 얘들아, 그러면 일단 쌤이 권장하는 바는 뭐 3학년 학생이 2명이 있고 2학년 학생 3명이 있죠. 그러면 어차피 다 다른 개체 아니야? 3학년 둘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되지. 그러면 이름을 부여하는 게 좋은 습관이야. 아시겠어? 쌤은 무조건 이렇게 적어놔요. 3학년 A가 있고 3학년 B가 있고 2학년 A 학생, 2학년 B 학생, 2학년 C 학생이 이렇게 있고 빈 의자가 하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근데 지금은 무슨 조건이니? 이웃하는 조건이죠. 빈 의자라는 친구가 3학년과 이웃을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빈 의자 양옆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3학년 A라는 친구와 빈이라는 친구와 3학년 B라는 친구를 이렇게 한 뭉탱이로 묶어놓는 게 낫지 않아? 그쵸? 그래야 빈 의자 양옆에 항상 3학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에 2학년 A, 2학년 B, 2학년 C가 자유롭게 있겠죠. 근데 원에다 배열할 거야. 그럼 잘 봐. 이거 지금 몇 명으로 봐야 돼? 4명이죠. 4명을 원에다 배열할 거야. 그러면 4 팩토리얼인데 원에다 배열했으니까 나누기 4 맞지? 맞아요. 이렇게 배열이 끝났어. 그러면 오직 누구만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거야? 3학년 A와 B. 얘들아 여기서 3팩 깔기면 안 된다. 그치? 빈 의자까지 3명이 자리 바꾸는 게 아니죠. 빈 의자는 가운데 고정되고 A, B만 자리 바꿔야 빈 의자가 가운데 있겠지. 그러니까 3학년 A와 3학년 B가 서로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까지 2를 곱해주면 여기는 몇이 되겠니? 12로 정답이 나오고 끝나겠지. 그치? 심플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 2번 같은 경우도 한번 볼게. 여학생 2명과 남학생 N명이 모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의 탁자에 둘러앉는데 여학생 2명이 이웃하게 앉는 경우의 수. 좀 재미없네. 이번에도 이웃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학생 A와 여학생 B가 이렇게 이웃해서 앉을 거고요. 나머지는 남학생 N명이에요. 그러면 남 1, 남 2, 남 3 해서 남 N까지 이렇게 앉게 되겠죠. 그치? 그럼 얘들아 어차피 원에다 배열하는 거잖아. 그러면 전체를 이제 몇 명이라고 간주해야 돼? N 플러스 1명인 거 맞죠? 그치? 남학생이 N명이고 얘가 1명이니까 동의하시죠? 그러면 N 플러스 1 팩토리얼을 어차피 N 플러스 1로 나눴을 거 아니야. 원에 배열하니까. 그 다음에 몇을 곱해줘야 돼? 2를 곱해줘야지 여학생 2명이 서로 순서를 바꾸는 경우까지 고려가 되겠지. 그랬더니 걔가 몇이 나온대? 48이 나온다고 했네. 그러면 N 플러스 1팩을 N 플러스 1로 나누면 뭐가 되니? 그렇죠. N 팩토리얼 곱하기 2가 48인 거니까 N 팩토리얼이 24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N은 몇이다? 4다. 오케이. 그거 봐. 잘하잖아. 자, 이렇게 정리하시는 문제니까 2번까지도 뭐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됐을 것 같아. 다음 단원으로 얘들아 좀 수특은 전개가 좀 빨라요. 책 자체가 얇잖아. 개념서로 막 두텁게 있고 유형서로서 막 문제수가 시너지만큼 많은 문제집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전개가 좀 빠른데 우리가 그 정리를 한 번 더 하면서 가자. 중복 순열이에요. 얘들아 순열이 P죠.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재민아 NPR이 무슨 뜻이야? 순열이요 이러면 진짜 NPR이 무슨 뜻이야? 잠깐만 인트로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인트로 내가 원하는 인트로가 그렇지 서로 다른 N명 중에 아니 마음에 안 드는데 서로 다른 R명을 뽑아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 뽑아서 배열하는데 다 서로 다른 것들 중에서 서로 다른 걸 해야 돼. 인정해? 그러면 C는요? NCR 뭐죠? 서로 다른 N명 중에 서로 다른 R명을 뽑는 경우. 그렇지.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볼게. 중복순열이라는 친구 있죠? 걔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다뤘던 P랑 C의 진화형이긴 한데 P랑 C는 어차피 거기서 배웠잖아. 수화에서 배웠잖아. 이제 확률 같은 걸 넘어와서 중복순열 파이를 배우게 되죠. 자, 파이야. N 파이 R이라고 하면 한 번 더 수고해줘. 무슨 뜻이죠? 서로 다른 N명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중복을 허락하여서 R명을 서로 다른 그냥 헷갈려. 아니야. 중복을 허락했는데 어떻게 서로 달라지냐. 서로 다를 수도 있지만 중복을 허락하면 같은 애가 나올 수도 있지. 그치? A, B, C가 있었어. 중복 허락해서 3명 뽑아. 그러면 A가 뽑힐 수도 있잖아. 그러면 서로 다른 은 아니잖아. 둘 중에 하나만 써야지 왜 같이 쓰냐. 그치? 자, 봐봐. N 파이 R이라고 하면 서로 다른 똑같아.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R개를 뽑아서 배열까지 하는 거죠. 뽑배. 그치?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잘 생각해봐. 내가
여기 앉은 5명이 있어. 영주, 성현이, 주은이, 화연이, 이제 병수까지 5명이 있는데 내가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배열을 한다고 치면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냐면 3명 뽑아서 배열하는 거지. 그럼 자리가 몇 개 있어? 3개 있는 거지. 그럼 자리가 하나, 둘, 3개 있는 거야. 맞아?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야? 5명이지. 그치? 5명의 후보가 있으니까. 두 번째 자리에는 4명이지. 서로 다른 애를 뽑았으니까 4명이야. 세 번째 자리는 3명. 이렇게 계산하는 거였지. 실제로 5p3이라는 건 뭐야? 5 팩토리얼 나누기 5-3 팩토리얼이니까 결국에는 5팩 나누기 2팩이어서 위에 5, 4, 3만 이렇게 남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외운다기보다는 어차피 자릿수가 3개가 있는데 거기에 처음에 올 수 있는 애들은 n명일 거고 그 다음 n-1명일 거고 그 다음 n-2명일 테니까 이 식이 자동으로 유도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생각할게. 5파이 3이야. 내가 5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3개를 선택해서 배열까지 할 거야. 그럼 어차피 자릿수를 생각해봐. 몇 자리가 있는 거야? 3자리가 있는 거야. 이렇게. 첫 번째 올 수 있는 거는 몇 가지가 있어? 5가지야. 두 번째는 5가지. 세 번째는 5가지. 이거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를 딱딱하게만 공부할 게 아니라 아, 내가 파이 몇을 했다는 얘기는 어차피 자리가 그렇게 고정되어 있다는 거구나. 근데 내가 뽑을 수 있는 애가 P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뽑은 애는 그 다음에 다시 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수가 하나씩 줄어들겠지만 파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뽑은 애 계속 뽑을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전체 인원이 계속 곱해지겠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야? 거듭 제곱꼴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n 파이 r이라는 친구는 결국 n의 r제곱으로 계산이 되게 되고 얘가 이제 r의 n제곱이냐 n의 r제곱이냐를 가지고 간혹 가다가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으나 그에 대한 학습은 이제 충분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헷갈림 방지용으로 중복순열에 대한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자. 자, 첫 번째 예제 문제를 볼 건데요. 쌤은 어차피 예제는 밑에 풀이가 다 달려있기 때문에 쓸모없는 건 안 다룰 거야. 니들이 보면 그냥 바로 이해가 가능한 거는. 근데 중복순열의 예제 문제는 지금 굉장히 좋은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수능틱해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한번 같이 볼게. 자, x란 집합이 있고요. y란 집합이 있어. 너희들이 근데 이렇게 함수를 엮어내는 문제에서 조금 약점 보이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왠지 함수만 나오면 정의역과 치역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좀 두려워하는 친구들 내가 많이 봤어. 그래서 일단 천천히 얘기를 해볼게. 자, 어차피 x라는 정의역의 집합이 있어서 이 안에 1, 2, 3, 4라는 원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y라는 공역의 집합이 있어서 1, 2, 3, 4, 5라는 공역의 원소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x에서 y로의 함수를 만들 거야. 그 말은 뭐야? 1, 2, 3, 4가 y라는 공역의 원소에 다 일일이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함수는요 x가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y는 고백받는 사람이고 맞지? 그러면 연애시장의 법칙이 정확하게 성립을 한다 그랬어. 여러 번 얘기했던 거야. 자, 얘들아, E라는 친구가 만약에 뭐 엄청 매력적이야. 매력적이야. 얘가 인기가 많아. 그러면 4명의 사람이 E라는 사람한테 고백해도 문제는 안 되죠. 얘가 잘못한 건 없잖아. 그치? 그런데 1이라는 친구가 상당히 카사노바야. 그래서 얘가 1, 2, 3, 4, 5를 다 좋아해. 그래서 얘가 1, 2, 3, 4, 5한테 동시에 다 고백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조금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죠. 그치? 그게 그대로 성립합니다. 정의역의 원소들은요 무조건 한 명한테만 가야 돼요. 하나한테만. 근데 걔가 받는 애들은 여러 명한테 받아도 상관이 없지만 가는 애는 하나한테만 가야 돼.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야? 안 가면 안 돼. 나는 관심 없어 하고 안 가면 안 돼. 모두가 출발해야 돼. 그게 함수지? 그럼 이제 생각해봐. F 중에서 그러한 함수들 중에서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 6인 함수 F의 개수는 이라고 얘기했어. 그럼 어차피 1, 2, 3, 4, 5가 있는데 치역의 총합을 6으로 만들 수 있는 조합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준수부터 한번 하자. 준수야, 치역 2개든 3개든 4개든 뭐 5개든 6개든 합쳐서 6을 만들 거야. 첫 번째 조합으로 뭐가 떠올라? 2, 4. 오케이. 2, 4 인정? 좀 더 해봐. 좀 더 해봐. 1, 2, 3. 네, 1호. 그래 고마워. 자, 1호. 자, 이거 안 했으면 서운할 뻔했어. 자, 1호까지. 그치? 더 있니?
더 없으시죠? 더 없죠? 자, 그러면 1호가 치역이거나 2, 4가 치역이거나 1, 2, 3이 치역이면 뭐가 성립하는 거야? 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첫 경우부터 따져볼게. 첫 경우가 1과 5가 치역이니까 여기 있는 1, 2, 3, 4가 1 또는 5한테 갈 거야. 인정하셔? 다른 애한테 가면 치역이 추가될 거니까 1과 5한테만 가야 되지. 근데 이걸 셀 때 이제 습관이 좀 되셔야 되지만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1이 1한테 가고 근데 2가 뭐 5한테 오고 3은 그러면 2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였어? 일단은 1이 갈 수 있는 애가 몇 개? 다인 안녕. 편한데 앉으세요. 1이 갈 수 있는 곳이 몇 개? 2개죠. 2도 2개야. 3도 2개고요. 4도 2개야. 그러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1 아니면 5, 2도 1 아니면 5, 3도 1 아니면 5, 4도 1 아니면 5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먼저 된다고. 그래서 16개가 결론이니? 아니죠. 주은아 뭐 생각해야 돼? 겹친다고? 그 겹친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죠? 조금만 풀어서 얘기해주면. 정의역이 같은 지역한테. 정의역이 같은 지역한테 간 거? 예를 들어서 1이 1한테 가고 2도 1한테 가면 문제 안 생기지 않아? 같은 지역한테 갔지만. 병수야, 이 16개가 답이니? 그 상수함수가 아닌데 그 좀 쉽게 얘기해주면 안 돼? 1로만 다 가는 거랑 5로만 다 가는 거. 가 이 16개 안에 포함되어 있죠. 예. 그치? 만약에 내가 이렇게 계산하면 1이 1호 중에 하나, 2도 1호 중에 하나, 3도 1호 중에 하나, 4도 1호 중에 하나로 계산을 해버리면 모두가 다 1한테 가는 경우도 세지고 모두가 다 5한테 가는 경우도 세지죠. 그럼 치역이 1호 맞아? 아니지? 모두가 다 1한테 갔으면 치역은 1이죠. 아, 그러니까 모두가 다 1한테 가는 경우와 모두가 다 5한테 갔던 경우 두 가지를 빼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치역은 1, 5로서 두 개 존재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가 몇 가지? 14가지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그럼 같은 이치로 이사를 하더라도 어차피 똑같이 14개겠죠. 그럼 이제 우리 뭐만 하면 돼? 1, 2, 3만 하면 되죠. 자, 1, 2, 3이 치역으로 선택될 수 있으려면 1도 3개 중에 하나, 2도 3개 중에 하나, 3도 3개 중에 하나, 4도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3의 4제곱을 먼저 갈깁니다. 그치? 근데 거기서 이제 빼줘야 되는데 이젠 조금 논리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약간 정리해서 빼줘야 되지. 일단 뭘 빼? 지금 치역은 우리 몇 개 돼야 돼? 치역이? 3개 돼야 되죠. 치역이 3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 내가 한 계산법으로는 뭐도 포함되어 있을까? 치역이 1개인 경우도 있을 거지. 치역이 2개인 경우도 있을 거지. 걔를 제외해 줘야 되지 않아? 그러면 치역이 1개인 경우 먼저 제외할까? 그 함수의 개수가 몇 개야? 3개지. 전부 3, 전부 2, 전부 1 이렇게 3개 있으니까 3을 탕 빼주고 여 밑에다가 이게 치역의 개수가 1개인 경우다. 이 전체 센 것 중에서. 그 다음에 뭘 빼줘야 돼? 이번에는 치역의 개수가 2개였던 경우를 빼줘야 되는 거 맞지? 자, 그러면 치역의 개수가 2개이려면 그게 1, 2였을 수도 있고 1, 3이었을 수도 있고 2, 3이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3을 곱해요. 왜? 1, 2인 경우랑 1, 3인 경우랑 2, 3인 경우 다 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1, 2인 경우 먼저 세보자고. 치역의 개수가 2개인 경우 셀 거야. 1, 2로. 그러면 1도 2개 중에 한테 가고 2도 2개 중에 하나한테 가고 3도 2개 중에 4도 2개 중에 하나한테 가면 일단 똑같이 2의 4제곱이 되겠지. 근데 이렇게 세게 되면 뭐를 또 세게 되는 거야? 치역이 1개인 경우 또 세게 되는 거지. 왜? 1, 2 중에 하나, 1, 2 중에 하나, 1, 2 중에 하나, 1, 2 중에 하나면 다 1한테 가는 경우 또 셌을 거 아니야. 이미 아까 전에 치역 1개인 걸 다 뺐는데 또 치역 1개인 걸 빼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모두가 1한테 갔던 경우와 모두가 2한테 갔던 경우 두 개를 땅 빼줘야 얘가 1, 2라는 치역을 골고루 다 가져서 1, 2가 치역이 됐을 경우죠. 그러면 2, 3에 대해서 해도 똑같이 나올 거고 1, 3에 대해서 해도 똑같이 나올 거니까 3배를 해준 게 맞지. 아, 그래서 결국에는 81에서 먼저 3을 빼고
14 곱하기 3이니까 42가 돼서 추가로 빼주면 36개가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래서요, 지금 이 문제에서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 6이 되려면 1호이거나 그게 14개죠. 2, 4이거나 그것도 14개야. 그 다음 1, 2, 3이거나 그게 36개이기 때문에 다 더하면 몇이니? 64 되는 거 맞죠? 그치? 그래서 64라는 2번이 정답이 될 건데 이게 예제 2번이었어. 자, 치역의 개수를 셀 때 결국에는 전체 개수를 중복 순열로 세놓고 거기서 치역이 1개인 경우, 2개인 경우 이렇게 제외해 나가는 그런 셈법이 확률과 통계에서는 무수히 많이 등장하죠. 계속해서. 니들이 이제 문제를 더 많이 풀고 수능에 가까워지고 내신에 가까워지면 더 느끼겠지만 이런 문제 유형이 진짜 쏟아질 정도로 많습니다. 실제로 시너지 풀어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 잘 할 수 있게끔 하길 바라면서 일단 이 문제 골랐고요. 다음으로 유제 3번 같이 볼게요. 유제 3번 문제가 되게 좋았거든. 그래서 이 문제 같이 한번 볼게. 자, 집합, 전체 집합이 있어요. U가 1, 2, 3, 4, 5, 6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부분 집합이 2개 있는데 걔가 A와 B예요. 근데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4개다 라고 했고요. A랑 B를 합친 게 전체 집합이다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1, 2, 3, 4, 5, 6이 A와 B 안에 다 들어있어야 되는 거지. A와 B를 합쳤을 때 전체니까 A와 B가 갖고 있지 않은 전체 집합의 원소는 없는 거지. 다 있어야 돼. 그럼 얘들아, 이런 문제 풀 때 거기 이제 필기 잘 해놓으세요. 이런 양식의, 이런 유형의 문제가 등장한다? 그럼 무조건 어떻게 접근한다? 기억이 안 날까? 너무 오래됐나?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뭐라고? 그렇지. 오, 벤 다이어그램 그리시는 거예요. 알겠니? 우리가 얘를 시각화해서 이미지화 시킬 필요가 있어. 그럼 벤 다이어그램 그릴 건데, 자, A 땅 하고 그리고요. B 쿵 하고 그렸어. 원래는 그릴 때 밖에다 전체 집합해서 이렇게 네모를 그려야 되는 게 맞지. 근데 A와 B 밖에 있는 다른 원소가 없을 거 아니야. 지금 합치면 전체니까. 걔는 그래서 이번엔 그릴 필요가 없지. 이번 문제에서는.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야. A의 원소의 개수가 4개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케이스를 분류하시면서 경우를 분류하셔야 돼. 어떻게 하냐면 이 공간이 있고 이 공간이 있고 이 공간이 있단 말이야. 총 3개의 공간밖에 없는 거야. A 혼자만 가지고 있는 부분, B 혼자만 가지고 있는 부분, 서로 공유하는 부분.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가 4개이려면 쌤은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자, 여기 4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2개가 있겠지. 그럼 6개잖아. 이럴 수 있죠. 그 다음 여기 3개가 있는 거고 여기 1개가 있겠지. 그러면 여긴 2개가 있겠지. 선생님 잘 생각해 보니까 여긴 계속 2개네요.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 2개가 있어. 여기 2개가 있고 여기 1개가 있어. 그럼 여기 몇 개니?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0개가 있으면 2개고 4개가 되면 어차피 A는 여기 0 쓸게. 4개 2개거나 1개 3개 2개거나 2개 2개 2개거나 3개 1개 2개거나 4개 0개 2개. 이게 전체 경우의 수 아니겠니? 그치? 그럼 무조건 A는 4개가 될 거고 공유하는 부분이 달라질 거니까 다 다른 집합이 되겠지. 다른 순서상이 될 거고. 그럼 이제 생각하는 거야. 쌤, 첫 번째 경우에서 어차피 6개의 후보가 있는데 여기 갈 애들이랑 여기 갈 애들을 구분하면 되죠. 그치? 이 지역과 이 지역은 서로 다른 지역이니까 내가 뭐 하기만 하면 돼? 뽑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뽑기만 하면 될 거야. 그래서 내가 6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여기 넣어버리면 나머지 4개는 다 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경우의 수 몇 가지야? 15가지겠죠. 그 다음 6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여기 넣어버렸어. 그럼 4개가 남죠? 4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여기 넣어줘야 되죠. 아니면 3개 골라서 여기 넣어주던가. 근데 어차피 4C3이나 4C1은 똑같으니까 하나를 뽑든 3개를 뽑든 상관이 없지. 그래서 4C1로 하나를 더 뽑아서 저기 넣어줘야지. 그럼 또 배열이 될 거죠. 그래서 얘가 60개가 이렇게 나오겠네. 그 다음 6C2로 2개 뽑고요. 그 다음에 4개 중에서 2개 뽑아서 넣어버리면 얘도 똑같이 몇이 되니? 15 곱하기 6이니까 90이 되죠. 얘들아 이거 보고 있으니까 이거 무슨 문제야? 사실 대답은 많이 기대는 안 하고 있어. 왜냐면 좀 배운 지 됐고 이거 분할 분배 문제 아니야? 기억나? 옛날에 6C, 4C 해놓고 걔를 나눌 건지 말 건지 분할 분배 공부했었죠. 아예 이름 자체를 까먹었어?
기억나? 분할 분배? 분할 분배에서 특징이 뭐였어? 내가 야 너희 6명이서 조 3개로 나눠 2명씩 뭉쳐봐 라고 하면 나중에 3팩으로 나눠줬었죠. 근데 1호실 갈 사람, 2호실 갈 사람, 3호실 갈 사람으로 나눠 라고 하면 그냥 6시, 4시, 2시만 했던 거 맞지? 왜? 다른 곳에 넣어야 되니까. 근데 얘 마찬가지잖아. A 혼자만 있는 곳, 같이 있는 곳, B만 있는 곳이 다 다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분배가 되는 게 맞겠죠. 따라서 아무튼 간에 6시, 4시로 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6시랑 또 4시 1일 테니까 얘가 60이 그대로 나오고요. 얘가 6시 2에 남은 건 다 절로 들어가니까 15개가 대칭적으로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다 더해주시면 30에 90에 180에 240 되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두 집합 AB의 순서상 AB 개수는 240개가 될 거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같은 경우 우리 사분위 지뢰 밟고 넘어가자. 너희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연습이 되고 나서는 몇 초 컷이야? 그냥 한 10초 컷 내야 되는 문제죠. 잘 생각해봐. 너희가 6개의 숫자를 갖고 있어. 1, 2, 3, 4, 5, 6. 중복 허락해서 3개의 수를 나열할 거야. 그럼 얘들아 어차피 이거 아니야? 세 자릿수를 만들 거잖아. 그러면 탕, 탕, 탕 하고 세 자리 있는 거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6가지. 여기는 6가지. 아, 전체 경우는 6의 3승이구나. 그런데 문제에서 1이 포함된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래. 그러면 해석 좀 해보자. 1이 포함됐다? 이런 개 같은 표현이 어디 있어? 성현아, 1이 포함됐대. 무슨 의미를 함축하는 거야? 1이 영주야, 1이 포함됐대. 저 표현 좀 개 같지 않아? 저게 1이 포함됐다는 건 1이 뭐라고? 적어도 한 개죠. 한 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내가 그걸 나눠서 세야 돼? 준수야 어떻게 할 건데? 6건으로 뭐 하면 돼? 1이 하나도 없는 거 세면 되죠. 그러면 내가 3개 자리 갖고 있는데 1이 없어.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거 5개. 그 다음엔 5개, 그 다음에 5개. 즉 여기서 땅 빼주면 전체 중에서 1이 무조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경우를 뺐기 때문에 이게 216에서 125를 빼게 돼서 결국 몇이니? 91이니? 맞아요. 그래서 91가지가 정답이 될 거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을 잃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복잡해지지만 사실은 6의 3승에서 5의 3승 빼면 그냥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다 라고 한번 다시 강조를 드릴게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중복순열을 일단 봤고요. 여러분들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면 걱정을 좀 줄여드리고 안심시켜 드릴게. 등심 말고. 근데 누가 한숨 쉬었어? 너희들 분위기가 좀 많이 적대적이네? 그럴 필요 있나? 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EBS 수능 특강은 진행 상황이 빠르잖아. 몇 문제 안 풀었는데 바로 탁탁 다음 단원 넘어가잖아. 근데 여러분들 진도 계획표 보면 알겠지만 확률 전체까지 이 수능 특강을 끝내는 데는 한 수업이 5번에서 6번 걸려요. 그러고 나면 우리 다시 오늘 나눠드린 풀수록으로 앞단원부터 다시 할 거거든. 계속 누적하면서 더 칠해 나갈 거니까 혹시 새롭게 3월 개강을 했는데 왜 이렇게 진도가 빨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수특은 원래 빠른 교재니까 탁탁 쳐내려가고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올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전달사항은 뭐냐면 너희들은 수특으로 내신 봐야 되는 학생들이 있죠. 내신 봐야 되는 학생들은 수특을 공부할 때 방법론이 뭘까? 잘 풀었다, 채점했다 라고 하고 이제 내년 수특을 또 만나든가 아니면 다시 보지 말자 하고 이제 넣어놓으면 끝이야? 아니죠. 수특은 맛있게 드시고요. 씹어 먹고요. 계속 씹어 드셔야 돼요. 언제까지? 문제 자체가 다 외워질 때까지. 여러분들 영어 내신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특은요. 왜? 학교에서 내신으로 고3 때 그 확률과 통계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범위의 절반 이상이 수특 변형이죠. 근데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학교 선생님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나 또한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수특을 변형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형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구조를 변형하는 건. 그러니까 뭐를 주로 변형하니? 숫자를 변형하죠. 그러니까 숫자를 변형한다는 건 가벼운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런 문제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어디 문제를 외워야 될까? 레벨 3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니? 너희가 나중에 레벨 3를 딱 보자마자 아, 이거 나 이 문제를 생각할 사고력은 부족한데 이 문제는 너무 익숙해서 외워졌어. 그냥 기계적으로 과정이 나와 라고 할 정도까지 반복해서 학습하면 되니까 일단은 오늘 진도가 뭐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자, 세 번째로 갈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이거 구조는 다 기억나시죠? 일단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P랑 C를 쓰거나 아니면 파이를 쓰더라도 같은 것끼리 배열할 일이 잘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희가 A, B, C, D, E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에서는 어차피 몇 팩토리얼이야? 5 팩토리얼이지. 그치? 근데 이제 우리가 뭘 고민하게 되는 거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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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C 이런 애들을 배열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치?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A1, A2, A3, B1, B2 이제 C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얘 총 배열은 몇 팩이야? 6팩이죠. 다 서로 다른 것이니까. 그런데 B1, B2, C가 고정되어 있을 때 이렇게 딱 배열이 된 한 가지 경우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 얘네 셋이서 자리를 바꾸느라고 3팩토리를 추가로 쓰였겠죠. 이 경우에 대해서. 아, 그러니까 얘네 셋은 배열될 필요가 없는데 3팩토리얼만큼 매번 배열이 되고 있으니까 걔로 뭐 해줘야 돼? 나눠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치? 그런데 마찬가지로 B1과 B2도 나머지 친구들이 다 고정됐을 때 이 친구 둘이 자리 바꾸느라고 우리가 그 경우를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사실 얘는 배열될 필요가 없는데 지들끼리 화장실 가서 옷 좀 갈아입고 하면서 둘이 계속 시간을 써. 그치? 경우를 계속 낭비한단 말이야. 아, 니들끼리 그 자리 바꿀 필요 없어? 하고 2팩으로 나눠줬던 거죠. 그치?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해하는 첫 번째 방식이었어. 몇 팩, 몇 팩분의 몇 팩. 그치? 이게 1번 방식이었는데 사실은 쌤이 꼭 이렇게 할 필요 없다 그랬죠. 2번 방식이 있어. 그게 뭐였니? 조합이죠. 오우, 대답 좋아요. 조합이에요. 어떤 조합이야? 어차피 쌤 배열을 할 거니까 6개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A끼리 구분되지 않으니까 그냥 A가 들어갈 몇 자리를 고르면 돼? 3자리를 고르면 돼. 그래서 6시 3을 갈겨요. 그리고 그러면 A가 어딘가 들어갔겠지. A 들어왔어. 그럼 3자리 남았죠. 그럼 이제 뭐 해줘야 돼? 3시 2를 하거나 3시 1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B가 들어갈 자리 2개 고르거나 C가 들어갈 자리 하나를 골라주면 그게 3시 2든 3시 1이든 이렇게 아무튼 결정이 되겠지. 그럼 B, B가 들어오는 순간에 C 자리는 이렇게 고정되는 거니까 얘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배열 방식이라고. 너희들은 첫 번째 방식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되지만 두 번째 조합의 방식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얘와 얘의 결과는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쌤이 혹시 노파심이 이 얘기까지 해드렸는데 쌤 혹시 A 먼저 배열하는 거랑 B를 먼저 넣는 거랑 혹시 달라지면 어떻게 해요? 답이? 절대 그럴 일은 없어. 만약에 일단 C가 들어갈 자리 먼저 하나 6자리 중에 골랐어. 그 다음에 5개의 자리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 B가 들어갈 자리 2개 골랐어. 어차피 얘와 얘는 똑같겠죠. 그치? 얘가 20이고 얘가 3이어서 60이고요. 얘가 10이고 얘가 6이어서 60이에요. 누구부터 하는지는 절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조합으로 자리를 배열해서 넣어준다라는 생각도 가능하고 아니면 6팩으로 전체를 먼저 배열한 다음에 그 다음 만회하는 방식도 얘도 만회하는 방식이죠. 왜? 같은 것이 있는데 마치 다 달랐던 것처럼 배열을 먼저 해버리는 거야. 6개가 다 다르면 6팩으로 배열하잖아. 그 다음에 뒤늦게 뭐 하는 거야? 아 근데 A끼리는 구분했으면 안 되는데 하고 3팩으로 나눠주고 아 근데 B끼리도 서로 배열되면 안 되는데 하고 2팩으로 나눈 거잖아. 질러버리고 만회하는 방식이에요. 얘는 처음부터 뭐야? 아 A가 들어갈 자리 미리 골라서 고르기만 하면 되지. 왜? 배열할 필요 없잖아. 자 내가 만약에 여기서 P를 쓴다고 쳐봐. 6P 3면 뭐니? 하나, 둘, 세 개를 골라놓고 그 다음 배열까지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A가 이미 들어갈 자리가 나왔는데 A끼리 배열을 왜 해? 다 같은 건데 A가 A1, A2, A3가 있으면 배열했겠지.
근데 A가 다 똑같으니까 C로 자리만 골라주면 되죠. 자, 이런 방식의 조합으로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지순 몇 획 몇 획분의 몇 획으로 풀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릴게. 아시겠어? 자, 여기서 파생되는 유형 하나가 있죠. 그게 뭐니? 최단거리 문제죠. 얘들아, 최단거리 문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이렇게 탕탕탕 탕탕탕탕. 자, 이렇게 했어.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A에서 B까지 최단거리를 이동을 해야 돼. 그러면 너희가 반드시 쓰지 않을 게 뭐가 있냐면 이거랑 이건 안 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여기 가는데 이걸 쓰거나 이걸 쓰면 무조건 동선 낭비가 될 거 아니야. 효율이 떨어지죠. 최단거리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얘랑 얘는 안 쓰기 때문에 오직 뭐랑 뭐만 써야 돼? 오른쪽 가는 거랑 위로 가는 것만 쓰는 게 맞지. 근데 어차피 이 자리에서 이 자리까지 가려면 오른쪽으로 총 몇 칸 가야 돼? 5칸 가면 되죠. 위쪽으로는 4칸 가면 되죠. 걔가 적절히 잘 섞일 수 있는 거지. 아, 쌤, 이게 지금 5개가 있고요. 이게 지금 4개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내가 그냥 오른쪽으로 쭉 가고 그 다음에 위로 쭉 갈래 라고 해서 갈 수 있지만 나는 지그재그로 갈래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뭐 하면 돼? 그냥 이거 5개랑 이거 4개를 뭐 하시면 돼? 배열하시면 되죠. 그치? 근데 이거 서로 다르니? 아니잖아. 다 오른쪽 한 칸이잖아.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는 거 5개고 같은 것이 있는 거 4개니까 쌤은 조합을 더 좋아해서 9C4로 이렇게 계산하겠죠. 9개의 자리 중에서 위로 올라가는 애가 들어갈 4개 자리를 골라준다. 그럼 나머지 놈들은 다 오른쪽으로 가야 되지. 그리고 얘를 가지수로 계산하면 4팩, 5팩분의 9팩이다. 뭐 이렇게 계산해도 얘랑 똑같고요. 그치? 이게 언제 쓸 수 있는 문제였어? 완벽한 체크문이라고 쌤이 얘기했어. 그치? 아, A부터 B까지 결격사유가 전혀 없고 오른쪽 위로 막 갈 수 있을 때. 근데 어차피 학교쌤들이 이런 문제 잘 내겠니? 안 내겠니? 안 내요. 중간에 호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야, 호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다가 갑자기 쥐러럴 거 아니야. 이렇게 갑자기 호수가 있다 이렇게 해놓고 야, 호수는 못 건너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우리 뭐 해야 돼? 노가다 하셔야 되죠. 근데 웬만하면 그냥 크게 어렵지 않은 노가다를 시키실 거니까 이 노가다 하는 방법 다시 한 번만 정리해보고 가자. 자, A란 지점에서 일단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다 한 가지로 고정돼 있어요. 가끔 미친 소리 하는 애들 있어. 쌤, 여기 한 가지면 여기 2가지 아닌가요? 막 열이 뻗쳐요. 그쵸? A가 여기까지 이동하려면 이거밖에 없잖아. 근데 왜 갑자기 등차수열을 하고 자빠졌냐고. 그치? 아니야. 쭉 한 가지야. 그럼 여기도 당연히 하나겠죠. 여기까지 오는 게. 그러면 여기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왼쪽 하나랑 밑에 거 하나가 합쳐지는 방법밖에 없죠. 왜? 하나, 둘이니까요. 그치? 그래서 2가 돼요. 여기가 3인 것도 그럼 이해가 되겠니? 왜? 하나, 둘, 셋 이렇게. 여기까지 2가지 방법으로 왔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당연히 2가지일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건 1가지일 테니까 3개, 4개, 5개 이렇게 합한다고. 그 다음 3개가 오고요. 그 좌랑 밑에가 만날 수 있으면 계속 더해 나가는 게 맞아. 그래서 여기가 6개가 오고요. 얘가 10개가 와요. 근데 이제 여기 생각하는 거지. 이런 데가 항상 고비인데 대단히 어렵진 않아. 여기 10개야. 여기 올 수 있는 건 몇 개야? 당연히 10개인 거야. 왜? 얘가 없잖아. 그럼 여기까지 10가지 방법으로 왔으면 이지라는 애들이 있다. 자, 여기 15가지야. 쌤, 얘에서 일로 아니잖아. 그치? 안 내려갈 거잖아. 그럼 무조건 여기가 10개죠. 여기 온 방법대로 그대로 가야 되니까. 여기 25개. 그다음 여기 당연히 25개 맞지? 25개 유지가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쪽까지 이제 합쳐줘야 되죠? 여기가 다 호수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는 방법은 1가지죠. 이렇게 오는 것밖에 없잖아. 그럼 여기도 당연히 1가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1가지죠. 여긴 뭐가 될까? 무시되겠지. 그치? 여기로 누가 가냐고. 얘에서 가려면 내려가야 되고 얘에서 가려면 왼쪽 가야 되는데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긴 비워두고 26가지가 정답이 된다. 이게 노가다였지? 마지막 1가지 방법이 또 하나 있긴 한데요. 쌤이 겨울방학 때는 여러분들 수업 안 했어 이거는. 왜냐하면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1번이 가디순이고요. 2번이 노가다고요. 세 번째 방법이 사실은 기울기 -1짜리 직선이거든요. 뭐냐면
칸이 이렇게 있어. 이번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칸 개수 좀 줄일게. 하나, 둘, 하나, 둘, 셋. 칸 개수 조금 줄였는데요. 여기가 A예요. 여기가 B예요. 그러면 간혹가다 이런 방법이 필요할 때가 있어. 뭐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을 그어서 걔네들의 교점을 파악하는 일인데, 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잘 봐봐. 내가 만약에 이쪽에 기울기 마이너스 1을 딱 긋잖아? 그러면 이 지점 보여요? 보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얘를 P라고 두고 얘를 Q라고 두면 A에서 B까지 갈 때 P랑 Q를 둘 다 거치지 않고는 갈 수 없어. 맞아? P를 안 지나면서 Q도 안 지나. 근데 B로 어떻게 가? 못 가죠. 그럼 경우가 어떻게 나냐면 A에서 P로 갔다가 B에 도착하는 일, A에서 Q로 갔다가 B로 도착하는 일, 이렇게 나눌 수 있어, 케이스를. 그런데 쌤, 얘의 개수랑 얘의 개수를 더하고 겹치는 부분을 빼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겹치는 부분이 생길까 안 생길까? 죽어도 안 생겨요. 왜? P를 지난 애는 Q에 갈 일이 없어. 그리고 Q를 지난 애는 P로 갈 일이 없어. 그러니까 얘랑 얘는 무슨 사건이야? 무슨 사건? 배반 사건이야. 그치? 겹칠 수가 없기 때문에 1번 더하기 2번 해주면 그냥 경우의 수예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을 여기다 그어도 똑같이 성립을 해요. 여기 쌤이 X, Y, Z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X랑 Y랑 Z를 다 안 거치고 B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어차피 없어. 나는 무엇을 치는 거야? 장막을 치는 거야. 그러면 지금은 완벽한 체크문이니까 사실은 이주를 하고 있으면 바보 소리 듣지.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는 그냥 뭘로 세면 돼? 7C3, 35개 맞죠? 바로 35개야. 그런데 문제가 복잡 다양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걸 못 쓰는 경우가 생겨. 그럼 어떤 걸 할 거냐면, 선생님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A에서 X 갔다가 B로 가는 경우, A에서 Y 갔다가 B로 가는 경우, A에서 Z 갔다가 B로 가는 경우, 그리고 X의 간 친구는 절대 Y나 Z를 안 갑니다. 여기 도착했다는 얘기는 가면 되지, 얘네들한테 가면 비효율이야. 그리고 Y에 도착한 친구는 절대 X랑 Z를 안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왜? 내려가야 되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왼쪽 가야 되니까. Z를 거친 애도 반드시 얘랑 얘는 안 가요. 그러면 이 1번이랑 2번이랑 3번이 다 더하면 그냥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럼 봐봐. A에서 X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한 칸, 하나, 둘, 셋, 네 칸이니까 1팩, 4팩분의 5팩이죠. 그래서 몇 가지야? 5가지가 있는 거야. 그치? 5C1이잖아. 오른쪽 하나랑 위 4개니까.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한 가지죠. 괜찮아? X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번엔 A에서 Y까지 가는 방법. 2칸, 3칸이니까 5C2죠. 그래서 열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2개죠. 하나, 2개. 그러니까 2개. 그래서 20이에요. 그럼 Z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3칸, 2칸이니까 몇 가지야? 10가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1열로만 갈 거니까 한 가지여서 몇 개 나와? 총 다 합치면 35개 나오지. A에서 B로 가는 경우를 셀 때 당연히 35개긴 한데 얘는 문제가 없는 완벽한 체크문이니까. 근데 그거를 못 쓰는 경우에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을 그어서 장화막을 딱 쳐버리면 그 교점들을 지나지 않고는 절대로 그 지점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3개의 교점을, 그리고 하나의 교점에 지난, 한 교점에 지난 친구는 다른 교점에 못 지나기 때문에 다 배반 사건이 되고, 들렸다 가는 경우, 들렸다 가는 경우, 들렸다 가는 경우를 따로 세주면 그게 최단거리 문제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릴게. 그래서 사실은 최단거리 문제가 수능에서는 한 문제로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수능 문제 8문제밖에 안 되는데 최단거리한테 한 문제를 주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확통에 귀하고 귀한 보석들이 많이 있어서 최단거리한테 한 문제를 주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 하지만 너희들 중간고사 내신에는 무조건 한 문제 이상 출제되겠죠. 그 중간고사는 문제 수가 많아요. 선생님들이 기꺼이 한 문제 투자합니다. 2문제까지도 투자해요. 그러니까 가디슨도 잘 공부를 해놓도록 하자라고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자 그러면 우리 예제 3번으로 넘어가서 시간이 왜 이렇게 빨라? 자 예제 3번으로 넘어가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좀 볼게요.
그 예제 3번도 문제가 좋기 때문에 쌤이 선정을 했는데 10개의 문자. 자, 밀레니엄이죠. 얘들아, 밀레니엄이 뭔지 아니? 야, 아는 사람도 있긴 하지. 밀레니엄. 그 천이란 뜻입니다. 천. 밀레니엄, 천. 그래서 너희들 좀 애매하네. 너희들 밀레니엄 시대 아니야? 아, MZ세대 M이 밀레니엄인 건 아시나요? 아무튼 밀레니엄은 이제 천을 얘기할 때 쓰는 거고요. 그래서 2000년이 딱 될 때 이제 새로운 밀레니엄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아무튼 자, 밀레니엄이라는 이제 영단어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일렬로 나열을 하는 경우의 수인데요. 어떤 두 자음 사이에도 모음이 놓이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있고 두 문자 이랑 유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있어. 그럼 이제 생각 한번 해보죠. 얘들아, 어떤 두 자음 사이에도 모음이 놓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음과 자음 사이에 절대 모음이 끼지 않을 테니까 모든 자음들이 다 이웃한다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 않아? 자음이 전부 다 이웃하지 않으면 이웃을 안 하는 순간 그 사이에 모음이 낄 거잖아. 선생님, 자음이 끼면요? 그럼 자음끼리 이웃한 거잖아. 그치? 모음이 끼어들지 않으려면 모든 자음이 이웃해야 돼. 그러면 M 몇 개 있니? 2개 있죠. L 몇 개 있니? 2개 있어요. N 몇 개 있어? 2개 있어. 그럼 6개죠. 거기에 이제 I 있고 E랑 U 이렇게 있는 거잖아. 이렇게 10개죠. 그러면 일단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얘네 6개가 무조건 다 이웃해야 돼. 하나로 모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 다음에 싸가지 없는 어떤 놈들이 싸웠어. 누가 싸웠니? 누가 싸웠어, 은진아? 저거가 뭐야? 아이. 야, 아이가 왜 싸워? 모음. 아, 이랑 문제 읽어. 이랑 유가 싸웠지. 이랑 유는 싸발놈들이야. 얘는 빼놓고 일단 배열해야 되겠지. 원에 배열하니 그냥 배열하니? 그냥 배열하죠. 자, 오케이. 그럼 봐봐. 너희들은 꺼져 있어. 싸웠으면은 나중에 할 거야 하고 얘랑 얘만 배열하는 거야. 먼저. 그러면 총 몇 개니? 3개죠. 하나, 둘, 3개야. 이 셋을 배열할 거야. 그러면 같은 것이 2개 있으니까 3C2로 배열해도 되고 2팩분의 3팩으로 배열해도 되죠. 아무튼 경우의 수는 그냥 3개 나오는 거죠. 일단 자음 I 배열은 3가지일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그 안에서 자음끼리 뭐 할 수 있어? 배열할 수 있죠. 그 안에서 자음끼리 배열할 거지. 근데 얘네들이 다른 애들이랑 섞이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이 안에서 배열될 거야. 그러려면 곱하기.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하면 2팩분의 6팩이죠. 조합으로 계산하면 6C 곱하기 4C이죠. 뭐가 됐든 90이죠. 괜찮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뭐만 남았어? E랑 U를 넣어주는 일만 남았죠. 근데 E랑 U는 절대 이들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잖아. 그러면 자음 사이에 모음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무조건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네 자리가 있는 거 맞지? 근데 같은 자리에 둘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못 들어가. 이웃하니까. 그러면 4개의 자리 중에서 서로 다른 2개의 자리를 뽑아야 되죠. 그리고 뭐 더해줘야 돼? 순서도 바꿔줘야 되지. 봐봐. 이 자리랑 이 자리 뽑을 건데 이 U인 경우랑 U, E인 경우는 다르잖아. 그러니까 4P2로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럼 계산 다 마치면 저거 팩토리얼 느낌으로 나왔구나. 그러면 이거 이렇게 쓰는 게 맞네. 2팩분의 6팩 이렇게 쓰고 얘가 몇이니까 4, 3, 12죠. 그럼 잠깐만. 6 팩토리얼에 곱하기 3에 곱하기 8분의 1에 곱하기 12인 거 아니야? 그러면 뭐야?
2, 3이죠. 그러면 2분의 9 곱하기 6팩이죠. 그치? 그런 식으로 표현이 정답지 선지에 돼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계산을 좀 해주기로 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2분의 9 곱하기 6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할게. 자, 유제 5번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유제 6번은 어렵진 않은데 우리 재미로 한번 거쳐서 가보자. 자, 그림과 같은 바둑판 모양의 도로에서 A 지점을 출발해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를 이동을 하는데 P 지점과 Q 지점을 모두 지나면서 이동하는 경우의 수래. 그럼 얘들아, 앞에 그림 띄워놨는데 이렇게 판단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겠지만 P 지점에 가려면, P를 가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어딜 꼭 가야 돼? 그렇지. 여길 꼭 가야 돼. 여기를 안 가면 P로 못 가. 내려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P를 거쳤겠죠. 그 다음 Q도 지나야 되지. 그럼 Q를 지나려면, P를 지나면서 Q를 지나려면 이 길을 이렇게 이용할 수밖에 없어. 맞지?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 P를 안 지나니까. 그러면 이 길을 무조건 이용해야 돼. 그러면 어디에서 만나게 돼? 여기까지 무조건 가야 돼. 즉, 이 지점과 이 지점 무조건 가야 돼. 괜찮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셀 수 있는 경우라는 건 A부터 여기 지점까지 가는 경우는 경우가 다를 수 있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 빨간색 길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야.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길이야. 그치? 그러면 A부터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 3개. 여기까지 선택해서 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길을 따라오시오 해가지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끝나서 여기서부터 다시 누구의 선택? 우리의 선택. 우리 마음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몇 개? 몇 개? 6개. 4C죠? 2팩, 2팩분의 4팩. 그러니까 6개. 정답은 몇 개? 18가지 있는 거지. 그치?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길이 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선택의 개수만 경우의 수가 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레벨 1은 숙제고요. 레벨 2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레벨 3는 얘들아, 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레벨 3는. 왜냐하면 이 수능 특강이라는 책 자체가 레벨 3에서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책이거든요. 근데 결국 내신을 하려면 외워야 되겠으나 지금 바로 이해해서 풀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레벨 2까지 수업에서 먼저 다루고요. 다 다룬 다음에 레벨 3도 녹여볼게. 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문제 좀 선정해 드릴 테니까요. 그거를 여러분들 시작하십니다. 2번, 3번, 4번. 기분이에요? 아니, 레벨 2요. 문제들이 너무 좋다. 2, 3, 4, 5. 2, 3, 4, 5를 지금 여러분들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진행해 보세요. 레벨 2입니다. 레벨 2예요. 레벨 1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한 5분 남았거든요. 바로 해설 시작할게. 일단 쌤이 2번, 3번, 4번, 5번을 다 풀어는 놨거든요. 뭐 과정을 보고 이해하실 수 있지만 쌤이 설명까지 다 천천히 드릴게요. 칠판으로 바꾸게 되면 더 성실하고 성의 있는 그 필기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번 문제, 2번 맞죠? 자, 2번 문제부터 진행을 한번 해볼게. 자, 출발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총 9칸이 있고요. 9칸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9개의 서로 다른 색을 무조건 다 칠할 거란 말이야. 근데 회전했을 때 일치하는 경우는 당연히 겹쳐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순열의 사고에 영향을 받죠. 그런데 니들이 회전을 아무리 시켜도 항상 영향받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을 꾸준히 지키고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게 가운데죠. 가운데는 이미 회전에 의해서 바뀌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기가 나 가운데야 라는 독보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리죠. 따라서 가운데에다가 색깔을 넣어줄 거면 서로 다른 9개의 색 중에 누가 가운데에 있을지를 완벽하게 하나 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실로 색깔 하나를 줍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경우의 수가 갈려질 거야. 그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만 남아 있어요. 그랬을 때 나는 한 명을 주인공 삼아서 먼저 넣을 거야. 알겠어? 먼저 넣을 건데 여기엔 몇 가지 종류의 자리가 있냐면 딱 2종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자리는 어차피 얘랑 겹치죠. 회전하면. 그리고 이 자리는 얘랑 겹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들끼리는 다 동일한 자리고요. 이 자리들끼리 4개가 동일한 자리야.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가장자리거나 아니면 중앙이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를 주인공 삼아서 넣어줄 때 난 2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아시겠니? 걔가 가장자리에 있을지 아니면 가운데에 있을지. 쌤, 여기 있으면 어떡하고 여기 있으면 어떡해요? 상관없어. 회전하면 일치하니까. 맞아? 그러니까 2가지 자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전에 가운데 자리에 하나를 정확하게 골라줬죠. 빨강을 땅 하고 골라줬단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파랑을 주인공 삼아서 2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가운데에 파랑을 넣기로 딱 하고 결심했어. 그러면 이제 남은 자리들은 파랑에 의해서 다 위치관계가 결정이 돼버린 거지. 몇 팩 진행해? 그냥 남은 거 7팩 진행한다고. 그래서 9 곱하기 2 곱하기 7팩인데 문제에서는 9팩을 다 나눈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거 맞지? 그러니까 9가 있고 7팩이 있으면 우리가 필요한 건 8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9팩 될 거 아니야. 그래서 8을 임의로 넣어주고 걔를 4로 나누면 얘랑 똑같겠죠. 그래서 4분의 9팩이 정답이 아닐까 라고 결정이 된 거예요. 이게 첫 번째야. 그 다음에 3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희들은 야심차게 풀었을 거야. 그리고 웬만하면 답이 243이 나와겠지. 답이 243이 나와서 딱 보기 좋게 틀렸을 거야. 그런데 243까지 간 것만 해도 이미 꽤 잘하신 거예요. 자, 봐봐. 쌤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는데요. 전체 집합이 있고요. A랑 B가 교집합이 생길 수 있고요. 조건에서 지금 A, B를 합한 거랑 C와의 교집합은 없다 그랬지. 공집합이니까. 그래서 C라는 공간은 따로 섬처럼 따로 만들어놨어. 어차피 안 겹칠 테니까. 이해하세요? 그랬는데 A와 B의 교집합에는 6, 7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A, B, C를 전부 다 합친 애를 제외했더니 걔가 8, 90이야. 그러니까 8, 90은 아예 아웃사이드에 있겠지. 그치? 그러면 누구만 남았니? 1, 2, 3, 4, 5만 남으신 거야 이제. 1, 2, 3, 4, 5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여기 A-라는 공간이랑 B-라는 공간이랑 여기 C라는 공간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자, 그러면 전체 경우를 다 셀려면 그냥 3의 5승을 갈기시면 돼요. 왜? 1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2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3도 3가지 선택지, 4도 3가지, 5도 3가지야. 그러면 3의 5승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243이 탕 하고 나올 거야. 그런데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조건 중에 하나는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세 부분집합이야. 알겠어? 그래서 쌤이 포인트 2개 잡아놨죠. A도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고요. B도 아니어야 되고요. C도 아니어야 됩니다. 그런데 A랑 B는 어차피 공집합이 될 일이 없습니다. 왜? 6, 7을 무조건 갖고 있기 때문이죠. 맞지? 6, 7을 갖고 있으니까 A, B는 어차피 공집합 아님 써놨어. 그런데 C는 공집합 될 위기가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아무도 A한테 안 가면 얘 공집합 되는데 그러면 저 조건이랑 안 맞죠? 그래서 C한테 아무도 안 가는 경우를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C한테 안 간다는 얘기는 여기와 여기에만 간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죠. 그러니까 32가지는
C한테 아무도 안 가는 경우입니다. 얘를 뭐 해주셔야 돼? 빼주셔야 되겠지. 자, 여기까지만 해가지고 211이 나온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런데 포인트 두 번째 거 잡아드릴게. 서로 다른 세 부분집합이에요. 그런데 여기 6, 7이 있어. A-랑 B-한테 아무도 안 가잖아? 그러면 A도 6, 7이고요. B도 6, 7로 끝나요. 그럼 A와 B가 같아지죠. 그치? 근데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어딘가에 가게 되잖아? 그러면 둘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 왜? A만 가진 애가 생기거나 B만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생긴다는 얘기잖아. 그럼 무조건 달라지겠지. 그래서 얘와 얘한테 아무도 안 가면 A도 6, 7이고 B도 6, 7이기 때문에 그 경우는 제외해줘야 돼서 얘네 둘한테 아무도 안 간다는 얘기는 1, 2, 3, 4가 다 누구한테 간다? C한테 간다. 그 경우가 몇 가지야? 한 가지잖아. 그걸 추가로 하나를 제외해 주셔야지만 이 문제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복순열 문제긴 한데 저 쌤이 밑줄 친 검은색 조건을 제대로 안 읽으면요 여기서 끝나버려요. 그것만 조심해 주자고. 아시겠어?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애들이 처음에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지는 모르겠으나 쌤처럼 푸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야. 그러니까 니들 혹시 이 문제 풀 때 나처럼 경우 나눈 사람 있어? 숫자를 몇 개 쓸 건지 혹시 있니? 쌤, 저도 쌤처럼 숫자를 몇 개 써서 만들 건지를 기준으로 경우를 나눴어요. 있어? 아니면 맞은 사람 있어? 답 600이거든요. 나름 좀 어렵긴 한데 잘 봐봐. 1 두 개 있고 2 두 개 있고 3 두 개 있고 4 두 개 있어요. 그러면 내가 중복을 어느 정도는 가능하긴 하잖아. 그치? 2개까지는 가능하잖아. 근데 중복을 내가 5자리 자연수 만들 건데 5번 다 못 쓰잖아. 1, 1, 1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중복순열 쓰기가 애매해요. 그랬을 때 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차피 5개야? 그럼 숫자를 2개만 써서는 불가능하겠네? 1, 1, 2, 2 써봤자 4개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최소한 숫자가 몇 개 필요해? 3개는 필요한 거야. 또는 숫자를 4개 다 쓸 수도 있지. 그러면 숫자를 3개만 쓰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숫자를 3개만 쓸 거야. 그러면 4시3으로 어떤 숫자 3개를 쓸 건지 골라줘야 되죠. 1, 2, 3을 쓸 건지 1, 2, 4를 쓸 건지 1, 3, 4를 쓸 건지 2, 3, 4를 쓸 건지. 괜찮아? 그래서 4시3으로 우리가 쓸 숫자 3개를 정했어. 그 중에 한 예시예요. 1, 2, 3만 쓰고 있죠. 맞아? 그 중에 하나야. 한 예시야. 1, 2, 3만 쓰고 있는데 1, 2, 3, 3 1, 1, 2, 3 1, 1, 2, 3, 3 뭔지 알겠어? 누구를 한 번 쓸 건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죠. 그럼 봐봐. 1, 2, 3, 3을 딱 계산한다고 치면 얘는 2팩, 2팩분의 5팩 아니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여기 딱 쓴 거야. 근데 뒤에 3을 왜 곱했어? 누구를 한 번 쓸지 골라주는 3C를 한 번 더 곱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3개 숫자 썼는데 2개, 2개, 1개 쓸 거 아니야. 그럼 누구를 1개 쓸 건지 결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3C1이라는 얘기야. 알겠어? 4개 중에 우리가 사용할 숫자를 뽑고 그 다음에 그 3개의 숫자 중에서 누구를 한 번만 쓸 건지를 뽑고 나머지는 2개, 2개 갖고 하나만 다르니까 얘로 배열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게 360가지예요. 이번엔 그러면 숫자 4개를 다 쓰는 경우도 있겠죠. 1, 2, 3, 4를 다 쓰는 거야. 그럼 처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4개 다 쓸 거니까 4개 중에 3개 쓰는 건 아니잖아. 4개 중에 4개 다 쓸 거니까 얘는 안 필요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1, 2, 3, 4, 4 이런 애가 있다고 쳐봐. 그럼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팩분의 5팩이죠. 근데 지금은 누가 2번 쓰였어? 4가 2번 쓰였어. 3이 2번 쓰일 수도 있고 2도 그렇고 1도 그렇잖아. 몇을 곱해? 4를 곱하는 거지. 괜찮니? 그래서 얘가 240이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은 완벽한 배반 사건이죠. 3개만 쓰는 경우는 4개를 다 쓰는 경우는 겹치지 않잖아. 그러니까 총 600까지가 되겠다 라고 결론을 내려줄 수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 5번 문제만 보고 마칠게요. 이렇게 지금 A부터 B까지의 경로가 나와 있어. 그런데 A랑 B 맞니? 뭐 이제 갑이랑 을이 가다가 만난대. 얘들아, 같은 속도로 출발하는 거 아니야? 총 몇 칸이니 가려면? 6칸 가야 돼. 근데 이런 데서 만날 수 있어? 못 만나. 여기서 만나려면 A는 여기까지 와야 되고 B는 이만큼밖에 안 갈 건데 B는 그러면 그래 우리 집 앞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좀 쉬자 이럴 거 아니잖아. 동시에 출발할 거 아니야. 그러면 총 6칸이면 몇 칸 이동했을 때 만나야 돼? 3칸. 둘 다 똑같이 3칸씩 이동했을 때 만날 거란 말이야. 그러면 3칸이 될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죠.
즉 갑과 을이 만날 수 있는 곳은 이 장소, 이 장소, 이 장소밖에 없다는 얘기야. 다른 데서는 못 만나요. 그럼 봐봐. P에서 만난다고 쳐봐. 그러면 A가 P까지 가는 방법이 3개죠. 근데 너희들은 이거 빼먹으면 안 된다. 얘들이 만나고 나서 가만히 있니? 아니죠. 만났어. 반가워 하고 나서 뭐 해야 돼? 남은 자기의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만나고 반가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 그럼 봐봐. A가 P까지 오는 방법이 3개야. 그 다음 A는 계속 갈 길 가겠죠. 한 가지죠. 그 다음에 을은 P까지 오는 방법이 한 가지야. 여기까지 왔으니까 만나겠지.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3가지야. 그래서 9가지죠. 근데 P랑 R은 대칭 아니야? 한 가지, 3가지, 3가지, 한 가지 대칭이죠. 경우의 수가 똑같겠지. 9. 그럼 이제 뭐만 달라? 가운데는 Q만 다른 거야. Q는 갑이 Q까지 오는 게 3가지야. Q에서 만나고 나서 남은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게 또 3가지야. 그쵸? 3, 3 곱해서 9예요. 근데 반대로 을도 또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게 3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게 3가지이기 때문에 3이 4번 곱해지죠. 그래서 3의 4제곱이기 때문에 81가지가 나오고요. 81, 9, 9를 더하면 99가 나오겠다가 정답이야. 아실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숙제가 명확해. 마플 시너지 80번까지. 근데 이미 홀수번이 다 되어 있을 거고 짝수번도 꽤나 진행해 놓은 학생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다른 조건은 쌤 이미 다 했으면요? 그럼 뭐 누리세요. 아무튼 80번까지 잘 해오시고 수특 1단원 여기 스텝 2까지 다 레벨 2까지 해오시고요. 레벨 3를 건드릴 수 있으면 건드는 것도 좋겠지만 뭐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안 건드려줬는데 뭐 내가 해줘야지. 훗날에. 아무튼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일단은 확통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